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다녀왔던 러시아 여행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여행이라기보단 일을 하러 갔다가 잠깐 며칠 시간을 내서 러시아 친구들이랑 블라디보스톡을 여행했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은 이퀘이터 호텔인데 해양공원 바로 앞에 있어서 오션뷰룸을 잡아서 했었는데 풍경이 꽤 좋죠. 사실 날씨가 더 좋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해양공원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아침 조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조식은 호텔 앞에 있는 카페에 와서 커피하고 케이크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모스크바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여기 블라디보스톡에도 있는 카페입니다. 일종의 프랜차이즈인데 케이크가 굉장히 맛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케이크가 아주 답니다. 그리고 호텔이 해양공원 앞에 있어서 해양공원으로 매일 산책을 나왔는데 사실 제가 겨울에 왔을 때는 해양공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여기 바다가 다 얼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쓸렁했는데 이게 여름에 오니까 그래도 해양공원에 데이트하러 오거나 애기들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왔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이지만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왔을 때는 진짜 볼 수 없었던 풍경인데 겨울에는 사실 꽝꽝 얼어 있어서 여기 너무 바닷바람이 있어서 추워서 다닐 수가 없었는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블라디보스톡의 여름 기온은 24에서 한 28도 사이 꽤 시원한 편입니다. 놀이공원 같은 이것도 여름에 오니까 문이 열려 있고 이런 민속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소수 부족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친구가.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던데 어쨌든 민속 공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양두쿠라서 고양이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고양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러시아 사람들 이사 풍습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사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를 먼저 빈집에 하루 먼저 넣어두면 빈집에 붙어있는 악령들이 나간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사할 때 고양이를 먼저 집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고양이들도 도망을 안 가고 사람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국 길고양이하고는 좀 다르죠. 이 공원은 매일 산책을 나왔는데 아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오시면 추천 메뉴가 보통 크랩하고 곰새우인데 여기 크랩이랑 곰새우 식당이 많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여름인데 그래도 날씨가 저녁에는 조금 쌀쌀한 편입니다. 바다 쪽은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우리 초가을 날씨랑 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VR 게임기가 있어서 잠깐 구경을 했는데 이게 자동이 아닌 뒤에서 사람이 흔들어줍니다. 잠깐 겨울 풍경을 보여드리면 겨울에 왔을 때는 여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문도 닫혀있고 여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양공원에 오면 꼭 먹는 게 바로 이 곰새우입니다. 맥주랑 곰새우를 꼭 먹는데 이건 블라디보스톡에 오시면 꼭 드셔봐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밤에는 이렇게 해양공원에 여러가지 공연이 펼쳐지더라고요. 밤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한 11시까지는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술을 좀 마셨기 때문에 해장을 하러 왔습니다. 라면에도 킹크랩과 새우를 넣어줍니다. 해양공원에 있는 라면 하우스입니다. 오늘도 일을 끝내고 아르바트 그리로 나왔습니다. 아르바트 그리는 모스크바에도 있고 이 블라디보스톡에도 있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아르바트 그리를 본따서 만든 게 이 블라디보스톡의 아르바트 그리입니다. 아르바트 그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번화가이기도 합니다. 아르바트 거리에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겨울에는 근데 전혀 없습니다.
이건 펠메니인데 러시아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펠메니도 종류가 꽤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블라디보스톡에 오면 꼭 먹는 킹크랩입니다. 한국 거의 반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이서 7만원에 크랩 한 마리를 먹었는데 이게 칠리 소스가 들어간 크랩입니다. 지금 가는 길은 율브리너 동상이 있는 곳인데 율브리너가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대머리 중엔 제일 잘생겼다고 하죠. 이분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집이 없고 율브리너 동상만 여기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것도 겨울에는 좀 보기 힘든 풍경인데 혁명광장에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여름에는 봄부터 해서 초가을까지 열린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오면 여기에 추워서 사람들만 그냥 지나다닐 뿐인데 여름에는 이렇게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뭘 파는지 구경을 했는데 뭐 꿀이나 이런 자파류 그리고 지역 특산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친구가 그러는데 블라디보스톡에는 꿀이 안 나온다고 여기서 꿀을 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벨라루스 꿀이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쪽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겨울의 혁명광장 풍경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광장에서 길을 건너면 연해주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규모가 커서 들어가 볼 만한데 한국어로 어떤 해석이나 그런 건 없지만 고려인의 뭐 이주 역사 이런 것도 있고 1, 2, 3층까지 전시품이 많아서 구경해 볼 만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열차가 있는 블라디보스톡역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여행의 출발과 시작이죠. 여기가 이게 최초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였다고 합니다. 이건 겨울에 왔을 때 제가 담아둔 영상입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정말 관광객이 별로 없긴 없습니다. 저는 겨울도 나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돌아다니기에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명한 수프라에 왔습니다. 킹칼리라는 음식인데 러시아식 만두입니다. 이게 조지아식 만두로 저 끝부분은 먹지 않고 안쪽이 저렇게 육즙이 쭉 배어 나오는데 안에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 음식 중에 하나 올리비아라는 샐러드입니다. 맥주 안주로 꽤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술을 팔지 않기 때문에 펍이나 바로 가야 되는데 슈퍼에서는 10시 이후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왔던 곳인데 여기 칵테일 바입니다. 보드카, 뭐 름주, 맥주 이런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만든 건데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용이 들어있는 칵테일은 오렌지 스모크라는 칵테일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친구 차를 타고 루스키슨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각교를 건너서 루스키슨으로 가는 중입니다. 동에서 제일 큰 아쿠아리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프리모르스키 아쿠아리움이라고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루스키스메에 있습니다. 만약 루스키스메 놀러 가시게 되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연해주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기도 합니다. 이게 연해주에서는 가장 큰 수족관이고 애기들하고 같이 와도 좋습니다. 단지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은 안 되지만 수족관 규모가 워낙 커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돌고래쇼도 이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수족관 영상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올릴 계획입니다. 워낙 커서 제가 영상을 많이 담았는데 오늘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공원을 지나서 극동대학에 왔는데 앞에 가는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러시아 친구로 율리아라고 하는데 얼굴 나오는 걸 싫어해서 그냥 뒤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친구들을 따라 토칼랩스키 등대에 왔습니다. 이 등대가 이름이 세 가지인데 마약 등대라고도 부르고 토칼랩스키 등대 그리고 에게르셀드 등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정확한 이름은 토칼랩스키 등대가 맞습니다. 여기가 토칼랩스키만이 있어서 러시아 지도에 보면 토칼랩스키 등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다가 갈라져서 저 정대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밀물 썰물 때를 잘 맞춰 와야 됩니다. 제가 왔을 때 물이 들어오는 때라서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리아가 데려와서 온 것인데 저희가 신자는 아닌데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포크롭스키 정교회 사원입니다. 정교회 중에 꽤 큰 곳인데 제가 신자가 아니라서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내부로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어떤 곳은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자가 아니라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구경만 했습니다. 제가 독수리 전망대 가기 전에 잠깐 드론으로 찍어본 풍경입니다. 겨울에 찍었던 것인데 겨울 풍경은 이렇습니다. 녹색이 하나도 안 보이죠. 혁명광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곳에 잠수함 박물관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블라디보스톡에 오시면 한번 가볼만 합니다.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잠수함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 잠수함 박물관도 제가 겨울에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행 때는 오지 않았지만 여기도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한번 들어가서 볼만합니다. 잠수함 내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박물관으로 개조가 된 곳입니다. 내부에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와 함께 잠수함의 구조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꽤 큰 편입니다. 잠수함 박물관에서 20분 정도 도보거리에 후니쿨라라는 독수리 전망대로 가는 트램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본 독수리 전망대 앞에서 본 풍경입니다. 독수리 전망대에 오면 한국 사람들도 꽤 많고 블라디보스톡에 오는 관광객들은 모두 여기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금각교 자체가 랜드마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러시아 친구의 친구를 따라서 배를 타러 왔습니다. 요트에서 밥을 먹자고 그래서 배를 타러 왔는데 친구의 친구의 요트입니다. 친구의 친구를 따라 배를 타고 루스키스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을 여행해 보는 건 또 처음이기도 합니다. 원래 낚시도 하는 요트배였던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미인이 좀 많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저는 효도르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여자들은 꽤 미인이 많습니다. 루스키스인데 여기도 루스키스인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해산물을 사서 와인이랑 같이 먹을 계획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잠깐 배를 정박시킵니다. 잠깐 섬을 산책합니다. 해산물을 주문하면 여기서 배로 가져다 줍니다. 여기 해산물이 주로 크랩, 새우, 관자 그러니까 조개 등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먹을 해산물들이 왔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술이랑 새우, 크랩을 먹습니다. 여기는 이게 아침입니다.
그 볶음밥을 가져왔더라고요. 러시아식 볶음밥인데 이것도 꽤 볶음밥도 꽤 먹을만 했습니다. 아침 치고는 조금 이상하죠.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상점에 잠깐 들어왔는데 지나칠 수가 없죠. 제가 원래 피규어를 예전에 수집했기 때문에 이런 가게는 눈에 보이면 일단 한번 들어와 봅니다. 마블 영웅도 보이고 여러가지 화면이 보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인데 여름에는 블라디보스톡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 공항까지는 차로 달리면 40분에서 5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